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소리 잘 들으시죠? 예. 금요일 날은 제가 자, 회사에서 이제 인터넷이 조금 이제 시스템상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을 못 했고, 또 일요일 날은 또 뭐 시장 자체가 큰 변화가 없어서 또 이제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원래 이제 무방 안 하는 날인데 뭐 이틀 동안이나 무방을 못 해서 제가 오늘 해야 되고요. 또 해드려야 될 이유가 또 오늘 코스닥이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참 이 코스닥 시장이 제가 이제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참 이런 경우도 참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뭐 미국 증시도 빠지지도 않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만 가지고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린 경우도 참 드물어요. 드뭅니다. 지금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릴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주식은 하루 이틀 시세를 보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루 이틀 시장을 보고 대응하게 되면 대응 자체도 안 되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지금 시장이 왜 이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실수하지 않아야 우리가 그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기회로 활용을 해야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만회하고 빠른 속도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는 분명히 기회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니까 그것만 알고, 지금 이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하락 조정은요,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락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동안 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내 코스닥 시장의 하락 장세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조정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오늘 지금부터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힘드시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힘들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특히나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난 3월 19일 코스닥 지수가 또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에 최저점 찍은 이후부터, 이때부터 주식을 하시기 시작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이분들 정말 지금 힘든 구간이 될 겁니다. 그죠? 힘든 구간이 될 겁니다. 주식은요, 올라도 힘들고 떨어져도 힘듭니다. 물론 오르면 덜 힘들죠. 덜 힘듭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오르지만 않아요. 그러나 모든 투자자들이 힘든 구간에서 다 손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힘든 구간을 어떻게 누가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반드시 또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당장은 손실이 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그때도 손실이 아니라 그때도 오히려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은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결과론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말씀드릴 테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는 분명하게 기회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기회의 관점으로 보실 분들, 그리고 힘들지만 위기다라고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팔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일부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3.7%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3.7%. 코스닥이 3.7%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기술적 분석상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직전 저점을 깼죠. 오늘 그 한교수의 한 큐를 보셨겠습니다만, 한교수의 한 큐를 보면서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죠. 기술적 분석상 보통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신저치를 경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신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어서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매도 신호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결국엔 지금 기술적 분석제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여러분들 헤드앤숄더 자꾸 얘기하는데 자, 3사는 차트 팬들이죠? 역헤드앤숄더, 그죠?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 직전 저점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차트만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코스닥 차트만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고,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야금야금 떨어졌는데 오늘은 무려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매수세 자체가 안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예? 안 들어와요. 여기서도 보시더라도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도가 강했습니다. 기관들이 금융투자 10억, 보험단위 287억, 투신권 689억,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사업펀드 등까지 죄다 물량을 털어냅니다. 그죠? 최근에 국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간이 대략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2,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3주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코스피 종목은 매수를 해버려요. 코스피 종목은 매수를 합니다. 웃긴 놈들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코스피 종목도 안 사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건데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팝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왜 코스피는 사는데 코스닥은 팔아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연이틀 매수를 합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코스닥도요. 외국인들도 장중에는 팔았어요. 장중에는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확대해 보면 장중에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장중 내내 엄청나게 출렁거립니다. 보세요.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 파는 것처럼 하다가 또 들어오다가 또 팔고 하면서도 저점을 높여가죠. 동시효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20억까지 플러스 순매수로 돌아섭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이틀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제가 한교수 한께서 보여드렸었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거의 진정되고 있어요. 코스피는 더 이상 사지는 않습니다만 팔지 않고 있고 선물은 미미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 자체 한국 증시에서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매수는 했습니다만 더 이상 공격적인 매도가 안 나옵니다. 현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뒤늦게나마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소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외국인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선물도 매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짱구는 아니잖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은 한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도가 진정이 되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죠? 물론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만 물론 매도가 분명히 진정되고 약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이 물량들은 기관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들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종목에서는 매도가 분명히 진정됐고 약간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그렇게 의미를 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분명하게 진정이 되고 소량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만 디립다 물량을 털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거.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에 악재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매도 진정됐고 악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코스닥을 그렇게 물량을 팔까요? 응?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미국도 기술주 아닙니까? 미국 증시도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아니에요. 안 빠지잖아요. 금요일 올랐잖아요. 왜 국내 증시만 저렇게 빠져요? 응? 왜 그래요? 수급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물량을 털면서 코스닥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이 흐름은 이 동학개미혁명 이때 들어왔던 우리 개인 투자가들, 그죠? 동학개미혁명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이 개인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권에서 주식을 코스닥 종목을 주구장창 매수해놓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들고 있거나 이때 매수한 사람들 별로 없고요. 뒤늦게 들어온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늦게.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7월달 이후, 6월달도 좀 빠르고요. 6월달에서 7월달 이후, 6월에서 7월달 이후에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도 고객님 탁금 보시게 되면 7월달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했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동학개미혁명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 7월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고 그 많은 물량들이 여기에 지금 다 물량을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시장은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코스피 지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지루한 흐름이 나옵니다만 어떻습니까? 안 빠지죠? 이거 정말 견조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미국 증시를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제가 미국 증시 맨날 여러분들 분석 드리잖아요. 한교수의 한 끼를 통해서 맨날 시황 분석 드리면서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 미국 증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해드리고 있었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 보세요. 직전 고점 근접을 했는데도 안 빠져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도 직전 고점 근접에서 별로 안 빠집니다. S&P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탄탄한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 이렇게 탄탄한 하방 경직이 나온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미국 증시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미국이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말들이 많아요. 응?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은 미국의 대선 전후로 부양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선은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에 그렇게 악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면서 올해 미국 증시는 반등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대선 후에 나오느냐, 시장의 반등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대선 후에 나오느냐, 그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2021년을 보고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죠? 결국에
부양 대책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대선 전에 됐건 대선 후가 됐건. 타결 시점이 임박한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힘들지만 결국엔 부양 대책은 나옵니다. 그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자체가 반격에 나설 때 반격이 의외로 강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제 무방 그리고 제 유튜브 내용 들으시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 제가 보는 시각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거나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구간이고 현재 증권시장은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미국은 경기 부양 대책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대선 후에 나오느냐 그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선 전이 됐건 대선 후가 됐건 나올 거고요. 그 나오게 되면 대규모 부양 대책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여기다가 대선 결과도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불복하더라도 증권시장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 조만간에 살아나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조만간에 사상치고 경신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유동성도 이미 확보가 됐고 그런 가운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백신 있잖아요, 백신. 특별한 악재도 없는 가운데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질병관리연구소 소장인가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11월 중에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처방까지는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증권시장은 폭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 1년여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눌렀던 코로나19가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기대감과 더불어서 전 세계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주가라는 건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부양 대책이 언제 나오느냐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결국엔 대선 전에 가느냐 대선 후에 가느냐 그 차이지만 결국엔 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국이 이런데 미국 증시가 분명히 악재가 없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왜 혼자 무너집니까? 예? 안 무너지잖아요. 코스피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일봉상 그렇고 주봉상의 주가도 단기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이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20주 이평선에 지금 거의 근접을 하면서 시장이 코스피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월봉상으로도 어떻습니까? 3개월째 지금 현재 직전 고점에서 3개월째 고점 물량 받고 탄탄 하반 경기 나오고 있죠. 여기서 조정받고 코스피 지수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도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가게 되면 국내 증시도 가는 것이고요. 거기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증시는 한국은 경제 지표가 미국보다 더 빨리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습니다. 그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더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빠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미 시장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미 다 들어왔어요. 원래 주식은 그래요. 이렇게 급락장세가 나오고 올라올 때는 보통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들은 여기서 투매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쉬어가는 과정 나올 때 이때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개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죠. 이 구간에서 이미 개인들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올랐을 때 이 구간에서도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물이 나오고, 특히나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에 악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대주주 3억은요, 물론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매물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수익이 났거나 하는 일부 분들이 이제 대주주를 중심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을 일부 매물을 내놓기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예. 일부 개인들이 대주주 3억 기준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고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그렇게 악재도 별로 없고 코스피도 안 빠지는데 코스닥만 밀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밀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건 분명한 수급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코스피는 별로 매도는 안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코스닥만 가지고 줄기장창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미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 뒤늦게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동학개미혁명이란 제로 때문에 이미 개인들이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신용대출 더 이상 안 해주죠. 신용대출 안 해주고 은행권이건 증권단이건 금융권에서 지금 신용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응? 개인들 자금이 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들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태고, 그런데 코스닥은 이미 좀 올랐고, 그런데 기관들은 지금 코스닥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은 코스닥 종목을 계속해서 물량을 털면서 코스닥 지수를 밀어내는 것이고, 개인들이 돈이 있으면 기관들이 이렇게 물량을 털어도 이렇게 밑에서 받치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매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장세가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섭죠? 무섭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진정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일봉 보시면 이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못해요. 왕창 팔았죠? 왕창 들어왔죠? 왕창 팔았죠? 왕창 들어왔죠? 왕창 팔았죠? 왕창 들어왔죠? 왕창 팔았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판에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도 개인들은 주식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들만 줄구장창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뭐 금융투자 보험단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모조리 매도 나오니까 무서운 거죠. 이거 뭐 있어? 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다 털지? 그죠? 모르니까 이렇게 코스닥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털어내니까 그동안 이제나 저제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개인들이, 그죠? 주식을 왕창 들고 있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여기서까지 밀어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투매가 그동안도 나왔고요. 오늘 또 나온 겁니다. 그죠?
오늘 또 나온 겁니다. 결국엔 개미 물량 털기, 개미 흔들기, 개미 털어내기가 오늘 또 진행된 것이고, 오늘도 진행된 것이고요. 오늘 그 개인들 투매 유발 작전이 오늘 크게 나온 겁니다. 네. 개인들 물량 다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다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털고 있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떻습니까? 유유자역하면서 다 털었을 때 개인들 다 털고 지수 빠지는 그것도 쫙 들어오죠. 요때가 마이너스 한 500억 정도 매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320억까지 플러스 320억까지 들어섰죠, 여러분들. 단 1시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800억을 매수한 거예요. 800원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이 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엔 폭락장세 나올 때, 폭등 나올 때요. 이 구간 동안 뭐 한 몇 달, 한 달 동안 팔았다고 치면 이 여기서 살 때 한 달 동안 팔았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삽니다. 그동안도 불안 매물, 경계 매물이 나왔는데 결국엔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의 투매, 마지막 투매 물량까지 흔들어대고 빼놓은 겁니다. 이 투매 물량은 내일까지 나오면 거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투매, 바닥권에서 투매는 이렇게 장대 음봉 한두 개 정도 세우고 나서 투매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동학개미혁명의 후유증이에요. 너무 개인들이 일찍 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고, 이 구간에서 다른 개인들이 좀 들어와서 장을 좀 땡겨야 되는데, 땡기기부터 전에 기관이 저렇게 물량을 털어내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불안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3억 원 대주주 요건 때문에 미리미리 수익 난 사람들을 빨리빨리 털고 나오고 있는 형태.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악재 없다. 이거는 코스피도 무너지지 않고 미국 증시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기관들의 매물에 의한 것이고, 기관들이 이렇게 털어내는 것은 코스닥 종목들이 악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털어내는 건 뭐야? 이건 개미들을 털어내기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해되시면 3번 한번 보세요. 3번.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 수급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시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뭐 1,400억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1,400억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파는데, 요겁니다. 요거 외국인들이 요만큼 개인들이 요건 순매수하는 것이고요. 외국인들 요만큼 순매수한 거고, 기관들은 약간 순매도한 거예요. 순매도 요만큼 토탈로 하는 겁니다. 토탈로. 전체적으로는 요게 순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일부 대형주 가지고 뭐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건 아니고요. 지수가 빠지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순매수한 것은, 개인들이 이렇게 받쳐놓잖아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밀린 것이고, 개인들은 밑에서 받쳐놓고서 순매수로 전환한 거예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급 계산하는 거 수치로만 보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응? 대주주 요건 3억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미 이제 물량들 많이 나왔고 악재도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주시장이 왜 밀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 채팅 글 올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얘기들을 잘 들으세요. 들으시고 알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올린다고 주가 올라가는 그러지 않으니까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이 시장이 왜 코스닥만 유독 밀리고 있는지,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만 유독 밀립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줄구장창 물량을 털었고 거기다 불안했던 개인 투자가들의 불안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개인들 물량 털고 개인 투자가들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마셨던 내용 이해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3번. 그죠? 악재 없어요. 악재 없이 수급으로만 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B라는 종목이 있죠. A라는 종목은 분명히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 좋아요. 현재 주가는 10,000원 정도가 되고 10,000원에서 뭐 적정가가 한 50,000원 정도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주가가 안 갑니다.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다가 빠져버려요. 아니,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 좋고 성장성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그죠?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적정가가 50,000원짜리인데 주가가 10,000원 소리 안 가고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빠집니까?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수급이에요, 수급.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핑계대고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무서우니까 결국엔 주가가 어느 정도 선까는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악재도 없는데 주가가 밀립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악재도 없는데 주가가 밀려요. 수급으로 밀리는 겁니다. 거기다 주변 여건 자체가 장이 막 퍽 올라갈 만한 여건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 기관 외국인들이 조그만 물량을 털어도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주변 여건 자체가 불안하니까 안 사니까. 그죠? 그러나 기업 가치는 너무나 저평가됐고 성장 가치는 워낙에 큰 종목이에요. 그럼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이 안정이 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평가됐고 좋은 종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기관들, 다른 외국인들 내지는 세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좋은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주변 여건이 개선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주가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들으세요. 주가라는 거는 보세요. 적정가가 50,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10,000원 선에서 주가가 7,000원, 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게 주식이란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진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수급입니다. 이게 수급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과정. 코스닥 종목은 바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 아시겠습니까? 저평가됐고 성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장이 살아날 때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코스피 지수도 별로 빠지지 않고 코스닥 종목군들만 기관들이 물량을 털어가지고 눌러대가지고 투매를 유발시켰는데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투매가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까지는 안 가고요.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걱정했던 부분이 5일 이평선 중심으로 해서 야금야금 떨어지다가 낙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결국엔 기관들이 여기까지 이끌어냈어요. 그럼 최악으로 한 번 정도 더 밀리게 되면 거기가 저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가 지수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적어도 기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좀 진정되어야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데, 과거의 경험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상 투매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 나오면 단기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다가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뭐 따로 떼놓고 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방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어때요? 단기 상승 지리한 횡보세 기간 주준 나오고 있잖아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죠?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만 코스피 대비 많이 빠진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코스피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최근까지 코스닥 시장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때도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코스피 지수는 자 1439에서 고점 2500선 정도까지, 그죠?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랐죠. 1000포인트. 그죠? 10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1000포인트 정도, 100%가 안 되죠? 100%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은 419포인트에서 어디까지 갔습니다? 905포인트까지 갔습니다. 10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해드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따로 놓고 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하고 방향성은 같지만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진다. 변동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코스닥이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은 지금 코스피 대비 낙폭이 큰 상태고, 낙폭이 큰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 코스닥도 곧바로 하락세 멈추고 반격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투매에 나서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지금 코스닥이 힘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2021년 내년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해라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내년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계좌를 빨리 복구를 하고 수익을 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코스피 대형주 봅니까? 아니면 코스닥을 봅니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년 2021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리 복구시키고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코스피가 됩니까? 코스닥이 됩니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응? 코스피 대형주들은 철강주 있고 은행주 있고 증권주 있고 보험주, 요즘에 이제 금융주 잘 나가고 있고 건설주 있고, 그죠? 일부 IT 종목들이 있고, 예, 그거 있습니다. 코스닥은 5G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또 이제 전기차가 있고 또 수소에너지가 있습니다. 2021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커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코스피에 있습니까? 코스닥에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보세요. 어디가 있는가, 어디가 더 유망한가 적어보세요. 2021년 보면 여러분들의 손실을 더 빨리 만회시킬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를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세요. 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를 회복을 시키고 내년 이후까지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중요치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수익을 기대한다면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나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SDI, LG화학 정도,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자동차 정도 몇 종목 말고는 여러분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손실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은행주가 좀 올라가고 또 증권주가 좀 올라가고 보험주가 바닥에서 찔끔 올라가니까 코스닥 팔고 대형주 가야 돼? 이런 사람들 많죠? 벌써 옮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죽어라고 매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잠깐 손실은 좀 만회되고 뭐 잠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계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 이후까지 보더라도. 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증권주가 올라가고 은행주가 올라갑니다만 은행주가 뭐 내년에 얼마나 큰데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들 너무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부실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 은행주가 실적 좋다고 지금 쫓아갑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요거밖에 못 가요, 여러분들? 에? 요거밖에 못 갑니까? 요 저가주들이 많이 갔어요. DGB 금융주하고 BNK 금융주. 얘네가 퍼가 4배, 3밖에 안 돼요. 워낙에 저가주다 보니까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그나마. 완전히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인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게 일부러. 그죠?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종목만 가게 되면 주가가 많이 못 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걔네들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엔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고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성장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얘네들이 앞으로 주가가 많이 가기 어렵다라는 걸 기관 외국인 다 압니다. 아는데 얘네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의 부실주, 잡주 별로 좋지 않은 종목들만 기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미래 성장성이 큰 종목들은 별로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 장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장이 이제 움직입니다. 왜 움직여요?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죠?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든 5G 산업을 강화하든 간에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둘 중 모두가 미래 신성장 산업은 미래 패권 전쟁이란 말이에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작살나고 있어.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야 되고 그 돈을 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바이든이 친환경이고. 예, 그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인프라 투자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5G예요. 응? 바로 그런 겁니다. 바이든은 또 친환경이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친환경 관련주가 더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친환경 관련주가 단기로 쉬어가겠죠. 제가 보기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은 못 가요. 대신에 수소차라든가 이런 종목은 단기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갑니다. 왜? 수소차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증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만 줄구장창 밀린 겁니다.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만 뒤통수를 엄청나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월봉하고 주봉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요 거래량이 여기 많아요. 요 거래량 좀 많습니다. 요 거래량 좀 많거든요. 최근 2개월 3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여기서 손바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의 성장 가치가 좋고 분명히 주가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들은 코스닥 종목이 많은데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주가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털죠 여러분들. 자고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땡기면서 바로 그냥 땡기는 경우는 없어요. 기관의 군들이 그냥 땡기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더 수익 나라고 기관의 군들이 막 땡겨줘요. 펀더멘탈이 좋고 미국 증시가 좋으면 그냥 그렇게 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오르고 빠지지는 않더라도 하방 경직이 나오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해서 기관 외국인들은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고 주변 여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은 그냥 땡겨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기관들은 또 외국인들은 엉뚱한 주식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주들로 옮겨 타기 위해서라도 그죠? 계속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고 흔들어내고 개인들 투매를 유발시키고 나서 나중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금야금 털어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매수 강도가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기관들이 이렇게 털어내는 이유는 분명히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특히나 기관들의 매물에 의해서 증시가 밀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코스닥 종목을 투매하고 도망간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좀 과감하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빠르면 내일 정도 선에서 내일까지도 만약에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오늘까지 투매가 나왔는데 보통 투매치고는 투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주가가 쭉 빠져버린다. 쭉 빠져버리는데 지금 투매치고는 하루 종일 야금야금 떨어져냈다가 여기 지금 2시가 조금 넘었을 시점부터 매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일은 투매가 나와도 그렇게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일 정도 선부터는 저점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바닥 신호가 조금씩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대선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3일 그죠? 11월 3일 다음 주 대선이 있고요. 대선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점에 다다를 가능성도 있겠고요. 합의점에 다다르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불확실성 변수가 조만간에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대선 전에 움직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엔 시장은 이번 주 안에는 지수 코스닥 시장도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로 일단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 투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코스닥 종목군들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매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코스닥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이 나쁜 거 아니죠. 지수가 밀리니까 다 빠집니다. 잡주도 다 빠져요. 이런 장에서 잡주 매매한다고 안전할까요? 잡주가 수익 날까요? 네.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물리더라도 차라리 주도주를 가지고 물리는 게 좋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폭락하는 장세 속에서 혼자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단타 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또 주도주 놓치는 거예요. 보세요. 코스닥 종목이 특정 종목 빠집니까? 다 빠집니다.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은 다 빠져요, 여러분들. 뭐예요? 투매입니다. 이 투매 물량들이 나오고 시장 자체가 특별하게 악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들이 그렇게 투매를 유발시킨 거고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만 주구장창 당한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팔다가 어느 한순간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종목별로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요즘 장세가 힘든 게 이렇게 주가가 하루에 2% 3%씩 빠져 1% 2%씩 야금야금 빠지다. 근데 여기서 잘해 이제 조정이 끝나고는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2주, 3주 정도 야금야금 떨어졌던 시세가 단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결국엔 11일 동안 한 2주 3주 동안 야금야금 빠졌던 시세가 한 이틀 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이 구간에서 팔면 파란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한순간에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분명히 코스닥 시장의 조정 반락세는 그런 원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해요. 여기다가 미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수소 관련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갑니다만 수소차 시장,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일경입니다. 그죠? 수소 에너지 시장은 독일에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1위입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시장 규모가 일경이고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기차 관련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쉽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어쩌고 쉽니다. 응? 전기차가 뭐 코나가 뭐 화재가 나는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미래의 대세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서 쉬어가는 시장이지만 어떻습니까?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성장성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죠. 5G 많이 빠졌습니다. 왜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빠진 폭이 커요. 5G 안 합니까? 5G가 잘 안 터진다고 해서 5G 투자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5G가 기존의 LTE보다도 기존의 4G보다도 중계기 설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계기 설치를 너무나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못하는 겁니다. 5G 시장이 큰 이유는 커진 이유하고 5G를 우리가 주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중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5G가 성장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5G에 주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비하고 중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5G는 미래 패권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5G가 없으면 자율주행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B2B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5G 투자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민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올해 4분기 이후 3분기 실적 부진은 다 반영됐고요. 4분기 이후 내년까지 투자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미국의 대선도 끝나게 되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SK텔레콤이 통화가 잘 안 되는 난청 지역에다가 5G 장비를 설치하겠다라는 기사들도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동안 올라와서 조정은 닿았습니다만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훼손되지 않았고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보면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코스닥 시장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죠, 여러분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어떻습니까? 역시 미래 패권 싸움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눌러대고 있고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비메모리 성장성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나빠서 밀려요? 시장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끝나고 나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오늘 같은 경우는 막말로 개나 고등어나 다 밀렸어요. 기업내기 좋은 종목이건 기업내기 나쁜 종목이건 그게 투매거든요. 그래서 투매인 겁니다. 기업내기 좋거나 안 좋거나는 이제 무조건 던지고 보자라는 게 투매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이 바로 그런 장세를 보시면 되고 그 투매는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대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그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반격도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코스닥 시장이 반격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쟤네들이 안 가게 되면
방법이 없고요. 지금 이 장이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면 제가 얘기했듯이 대세 하락장이면 인버스를 가지고도 우리가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장세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엔 뭡니까? 힘든 장세입니다만 결국에 코스닥 장세가 힘들지만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고 나중에 시장이 살아날 때는 코스닥 종목들이 시장 전면을 부상하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결국에 이번 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저점이 나오면서 서서히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도망가고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도망가고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좀 이겨내고 오히려 말씀드렸죠. 누구한테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는 분명히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고 기회를 노리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힘든 구간에서는 그러나 모두가 투매할 때는 같이 투매하면 안 됩니다. 폭락이 나오고 나서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이 났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이 나올 때 이때 그랬죠. 이때 폭락 나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라.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라.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쫓아가면서까지 도망가면서까지 투매를 하면 안 되고요. 도망가면서까지 투매하면 안 되고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서 있는 분들 또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기회의 관점을 이제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군가한테는 기회다라는 얘기까지는 해드리면서 매수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를 했었죠. 저는 이제는 서서히 내일부터는 일부 낙폭과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한 번 정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지금은 투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끼에서 제가 솔리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죠. 방송에서. 그동안도 제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방송에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오늘 제가 한 끼에서 솔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얘기한 게 이 구간부터 적어도 3분할 추가적으로 3번 정도 추가적으로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얘기한 종목이 바로 솔리드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 종목은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나온 종목이에요. 130%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고요. 이번에 낙폭이 워낙에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워낙에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제 반격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규수 한 끼를 통해서 가져온 거고 요 구간부터는 예전에 우리가 테크인이라는 종목, PSK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어디서 매수했습니까? 한규수 한 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변곡점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서 방송에 나섰고 요 구간에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낙폭가 했던 5주 관련 중에서 솔리드를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나간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투매에 나서는 그런 전략보다는 이제는 정말 기업 가치가 좋거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서는 단기가 됐건 중장기가 됐건 이제는 조금씩 저가 매수 포인트도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게 제 판단이니까 내일 정도 하고 이번 주 안에 시장 자체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들지만 끝이 없는 조정은 없어요. 조정의 끝은 반드시 나오고요. 조정의 끝에서 반등은 강합니다. 누구한테는 기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떨어졌던 코스닥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 2021년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손실이 났더라도 이들 종목에서 손실 만회가 빨리 되고요. 수익이 나더라도 이들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합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크게 먹을 종목이 없어요. 물론 일부 손가락 꼽는 몇 종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같이 투매에 나서는 전략보다는 좀 관망하시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주 이후에 자 조금씩 반등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오세요. 5번 자 5번 닫혀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개인들의 물량이 한 번 더 나온 것이고요. 개인들의 투매를 결국엔 유발을 시켰고요. 결국엔 개인들은 투매가 나왔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투매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분명히 방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오늘 월요일 날은 무방은 안 하는 날입니다만 제가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무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고요. 힘들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소신껏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도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실을 많이 못합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도 손실을 많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코스닥이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코스닥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위기 아니고요. 위기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기회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루 이틀 보면 주식 못합니다. 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을 보고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투매는 내일 정도까지 코스닥 종목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이건 너무 과도할 정도입니다. 너무 심해요. 아무리 수급으로 이렇게 투매를 유발시키는 것도 이거 심합니다. 저도 증권사에 입문한 지 29년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주변 여건 자체가 별로 나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수급으로만 개인들 투매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정말 드물어요. 주변 여건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의 개인들의 투매를 이끌어내는 그런 응집력 그리고 투매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고집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결국엔 투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왔죠? 그만큼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쉽게 장을 안 땡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 거 언제 올라와 언제 올라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결국에 2021년을 보고 지금 이 조정 장세를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많이 하고 빨리 그래도 남들보다 벌써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거나 현금을 가지고서 그동안 증권시장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던 분들 이런 기회를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똑같습니다.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디가 올라오느냐? 코스닥을 털고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옮기신 분들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잡주들 코스닥 보세요 여러분들. 잡주들도 다 죽어요. 코스닥 지수가 밀리니까 잡죽은 먹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잡주들은 잠깐 올라오고 말아요.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서 주도주가 되는 종목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힘든 장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단타 쳐서 돈 못 법니다. 지금부터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시장 힘듭니다.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대표 소신 있게 무방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수급으로 눌러대는 장세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올라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위기 아닌 조금씩은 이번 주는 이제 기회의 관점에서 반격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조금씩 구사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대표 따라오셔야 돼요. 힘드시더라도 따라오시고요. 하시다가 시장은 좀 회복이 되면
그때는 VIP에서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내면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무서우면 한 대표 무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그런 분이 될 때 여러분들이 최고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저는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 점 아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777번 치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니에요. 행복 주는 사람님, 종목은 매일 주지 않습니다. 매일 주지 않고요.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종목군들을 매집을 할 겁니다. 매일 주진 않아요. 대신에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단기 매매도 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일단 지금은 단기로 보시면 안 되고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면 위기 아니라 기회가 될 거니까 그 점만 알고 계시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자, 777번 치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 내세요. 무서우면 한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들으시고, 한 대표는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10월 달인데 저는 2021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만 멀리 보게 되면 주식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그만큼 줄입니다. 2021년을 보게 되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꼭 여러분들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행복 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주식 안 합니다. 그건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투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딱 포트폴리오 짜서 주도주 은근히 가져가고 또 어느 정도 남은 수익 털고 다시 기회 잡고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예, 파파로님 맞아요. 태양은 내일도 떠오릅니다. 주식은 거듭 얘기합니다. 주식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걸로 절대 승부 걸지 않아요. 최소 1년, 2년, 3년 그런 기간으로 승부가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그 앞에서 예, 깃발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셨으면 좋겠고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